내 아들이 아니래. 연구소 형광등 아래 수화기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직원의 입에서 떨어진 단 한마디 유전자 불일치. 제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둔탁하게 울렸고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남의 자식이라니 배신감과 절망이 한꺼번에 목을 죄어왔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부터 명가를 집요하게 노려오던 강 회장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의 빚, 며느리의 비밀,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검사 결과, 이 모든 끔찍한 연결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진정한 강인함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평생을 바쳐 읽어온 한정식집 명가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이 집을 이제는 며느리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명가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주방에 활기 넘치던 소리도 줄어들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제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가게를 좀 일찍 닫을게요.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저 그래, 쉬엄쉬엄 하렴 하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괜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명가 옆 골목에 며느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어요. 남자는 정장 차림에 번지르르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남자의 말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어머니께선 모르셔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와 며느리의 뒷모습을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절박함이 교차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 몰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날 며느리의 표정과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명가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안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늘 잠가 두던 서랍이었는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열려 있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서류로 향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가 프랜차이즈 매각 관련 계약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손에 들린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들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명가를 팔려는 며느리의 계획을 직감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혜미야. 제 입에서 신음처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감에 심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가를 제 며느리가 저 몰래 팔아넘기려 했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 손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가게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서류를 며느리 앞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뭐냐, 혜미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제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매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쏘아보았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서방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며느리는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빚이라는 말에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요? 제 아들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평생을, 내 혼을 팔아먹으려 해? 이 명가가 어떤 곳인지 너는 정말 모르는 것이냐?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명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의 절규가 텅 빈 명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과 제 떨리는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가는 제 삶의 전부이자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명가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아보고 단골 식자재 납품처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밤늦도록 서류를 뒤적이며 가게를 살릴 방법을 찾았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재래시장에 나섰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지나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니, 이순자 여사님 아니십니까? 그는 바로 신흥푸드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저와는 오랜 라이벌 관계였죠. 젊은 시절부터 한식업계에서 저와 늘 경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장의 활기 넘치는 소리도 그 순간 제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낡은 명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강 회장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비웃음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님이야말로 남의 일에 참견할 시간이나 있으신가 보군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제 주먹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소름 돋는 듯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강 회장과의 뜻밖의 만남은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남겼습니다. 며느리의 매각 시도와 아들의 빚, 그리고 강 회장의 등장이 왠지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자리한 탐정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탐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매각 시도와 아들의 빚, 그리고 강 회장과의 만남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들분의 재정 상태와 며느님의 최근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십시오. 특히 그 빚의 규모와 출처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중간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님께서 좀 수상한데요. 탐정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낯선 사람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시장에서 봤던 그 부동산 업자도 있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장한 남자들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늘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과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최근 몇 달간 특정 금융회사의 사채 사무실을 여러 번 드나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 측 사람들과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의 말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왜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저 몰래 강 회장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탐정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의 가장 위에는 채무증명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죽은 아드님께서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탐정의 말에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자마자 제 눈은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금액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탐정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도박이나 유흥에 빠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액의 빚을 질 이유가 없었어요. 탐정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상식 밖의 빚 규모에 의문을 품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채권자의 이름과 빚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강 회장과 관련된 투자 회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 다시 강 회장의 이름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왜 제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걸까요? 그것도 이런 엄청난 액수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빚, 며느리의 매각 시도, 그리고 강 회장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빚이 정말 강 회장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빚과 강 회장의 이름이 얽히자 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저는 아들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표지를 손으로 쓸어보니 아들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맑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대학 시절로 보이는 아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사진의 뒤편에 멈췄습니다. 아들의 친구들 너머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어딘가 싸늘하고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랜 라이벌인 강 회장이 왜 제 아들의 개인적인 사진에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어요. 강 회장이 왜 여기에?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과 며느리의 매각 시도, 그리고 강 회장의 등장이 얽혀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진은 가장 불길한 단서로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강 회장이 제 아들과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알 수 없는 의혹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은 제게 거대한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왜 제 아들의 대학 시절 사진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의 오만한 미소는 제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빚과 강 회장의 이름, 그리고 이 사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완성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들의 DNA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을 맴도는 잔인한 의심을 떨쳐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유품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DNA 샘플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들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쓰던 칫솔을 발견했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칫솔모가 마치 아들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렵게 확보한 아들의 DNA 샘플을 들고 유전자 검사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접수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에 알려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연구소의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나는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제발 아닐 거야. 이런 잔인한 의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참담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친자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명가 주변에서는 강 회장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웅성거렸고 동네 주민들은 저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신흥푸드 강 회장이 요즘 이 동네 땅을 싹쓸이하고 다닌대요. 명가 주변 상가들도 다 사들였다던데. 저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 회장이 명가 주변의 땅과 상권을 은밀히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가를 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명가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과거의 악연과 깊은 복수심이 그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은 제가 아는 한 한 번 원한을 품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치밀하게 주변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은 분명 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함일 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 회장의 계략이었단 말인가? 저는 텅 빈 명가 주방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들의 빚부터 며느리의 매각 시도, 그리고 이제는 명가 주변 상권까지 모든 것이 강 회장이 설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명가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지만 제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전자 불일치입니다. 유전자 불일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죽은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잔혹한 진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아 피눈물로 키운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었다니요. 이어진 탐정의 보고는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탐정은 제가 출산했던 그 병원에서 강 회장 측의 의도적인 아기 바꿔치기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과거 강 회장이 제 남편과 사업적으로 앙숙관계였을 때 그는 제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고 자신의 아들을 제 품에 안겨 평생을 키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은 행방불명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제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적의 자식이었고 제 친아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명가의 고요한 공간은 제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후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강 회장에게 매수되어 명가를 넘기려 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명가를 넘기라는 제안을 했고 며느리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 강 회장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고백은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은 명가를 통해 어머니께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서방님을 이용해 자신의 대를 잇는 이중적인 복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빚, 아기 바꿔치기, 명가매각. 모든 것이 강 회장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을 빼앗고 제 평생의 터전인 명가마저 빼앗아 저를 철저히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강 회장의 잔혹한 계획에 이용당한 희생자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잔혹한 계략을 모두 알게 된 후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명가를 지키고 강 회장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법정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강 회장의 악행과 출생의 비밀, 그리고 명가 매각 시도까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강 회장의 비리, 아기 바꿔치기 진실을 파헤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탐정을 다시 고용하여 강 회장의 숨겨진 비리와 과거 아기 바꿔치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병원 기록을 뒤지고 강 회장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내 명가를, 내 자존심을 지켜낼 거야. 저는 텅 빈 명가 주방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다짐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강 회장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강 회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새벽에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 이제 그만 명가를 포기하시죠. 더 이상 미련하게 버티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강 회장은 명가를 포기하라고 거듭 협박했습니다. 그의 협박은 저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과 강 회장의 압박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싸움을 멈추세요. 강 회장 측에서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명가에는 의문의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주방의 전기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고 식자재 창고에 쥐들이 들끓어 식자재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가게 앞에는 의문의 쓰레기들이 쌓여 손님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죠. 찬바람이 휙 불어와 명가의 낡은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 회장이 저를 압박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분노와 함께 명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속에서 저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는 동안 저는 굳은 얼굴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며느리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발걸음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법정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증인, 증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판사의 말에 며느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 회장에게 매수되어 명가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강 회장은 저에게 돌아가신 서방님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명가를 넘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오래전 어머니의 아들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해 어머니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은 법정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강 회장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 회장의 비리와 명가 매수 계획 그리고 아기 바꿔치기까지 모든 악행을 법정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제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말을 외치듯 내뱉었습니다. 강 회장의 모든 계략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순간 제 얼굴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명가를 지켜냈습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고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명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습 대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방을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제 친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아픔은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명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명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번영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주방에서는 활기 넘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가는 단순한 한정식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터전이자 아들의 흔적이 담긴 곳이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명가의 문을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았습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친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안고 가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명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이순자 씨를 위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